USS 시카고. 시카고함은 1931년에 취역한 9,300톤급 순양함입니다. 승조원은 약 690명이고 주무장으로 3년장 8인치포 포탑이 3개 있었습니다. 호주 순양함 캔버라와 오스트레일리아도 1928년에 취역해서 비슷한 시기였는데요. 이 캔버라의 8인치 포는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과 관련이 깊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이 참여해서 1922년에 체결된 이 조약에서는 만재 배수량 1만 톤 이하, 그리고 주 무장 함포가 8인치 이하이면 함정 총 톤수 제한에 상관없이 건조할 수 있었습니다. 캔버라도 이 제한에 맞추어서 건조된 중순양함이었습니다. 미 해병대가 과달카날과 툴라기에 상륙한 지 하루 뒤인 1942년 8월 8일 밤, 중순양함 시카고와 캔버라는 남쪽 지역을 지키는 부대의 일원이었는데요. 남부그룹의 기함 오스트레일리아와 지휘관이 후방으로 작전회의를 위해 떠나면서 남긴 말은 날 밝기 전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른다였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8월 8일 밤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함이 떠난 상태에서 남부그룹의 기함은 시카고함이 되었는데요. 시카고함의 함장이 하워드 보우드 대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함장은 휘하 장교와 장병들에게 인기가 많은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완고한 원칙주의자로서 휘하 장병들에게 큰 소리로 질타를 많이 하는 편이었고,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언제나 주변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장교들은 항상 보우드 함장에게 엄청 겁을 먹고 있어서 보우드 함장의 당번병 역할을 한 어느 미군 수병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가 장교들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면 바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과달카날 상륙 작전은 1942년 8월 7일 아침 9시부터 시작되었지만 병사들은 물론 호위함들도 그 훨씬 이전부터 전투 태세에 들어가 있었고, 8월 9일 오전 1시면 상륙 시작부터 약 40시간을 긴장을 풀지 못한 채 지나 있었던 셈입니다. 8월 8일 밤 남부그룹 호위함들의 지휘관이었던 보우드 함장도 지치기는 마찬가지여서 8월 9일 오전 1시에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일본 함대가 난입합니다. 일본군이 구축한 블루의 경계를 뚫고 남부그룹 호위함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보섬 안쪽 해역으로 진입한 1942년 8월 9일 오전 1시 43분의 상황입니다. 연합군 함대는 이미 사보섬 북쪽과 남쪽으로 전력이 나뉘어져 있어서 일본 함대는 처음 맞닥뜨린 남부그룹보다 전력으로 우위에 서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각 부대의 함정 유닛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전투 상황 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942년 8월 8일 밤 사보섬 근해는 달도 안 보이고 흐려서 시계가 극히 불량했습니다. 1시 43분 캔버라는 앞쪽 해상에서 물체를 발견하고 함장과 항해장이 함교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캔버라는 초카이가 이전에 발사한 어뢰 4발을 목격하나 이 어뢰들은 이후 빗나갑니다. 이때쯤 일본 수상기에서 떨어뜨린 조명탄이 캔버라 쪽을 환하게 비춥니다. 캔버라는 전투 태세를 발령하고 앞쪽에서 일본 함정들을 몇 척 더 목격합니다. 1시 43분 후루타카에서도 캔버라를 발견하고 초카이와 함께 함포 사격을 개시합니다. 후루타카는 동시에 4발의 어뢰를 발사하나 이 어뢰들도 이후 다 빗나갑니다. 같은 시각 패터슨과 베글리도 일본 함대를 목격하고 전투 태세에 들어갑니다. 1시 44분 초카이에서 발사한 포탄이
캔버라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초카이가 북부그룹을 공격하기 위해 북쪽으로 선수를 돌립니다. 초카이가 남부그룹 함정들과 이후 과달카날 쪽 수송선을 공격하지 않고 북쪽으로 선수를 돌려 북부그룹 함정들과 툴라기 쪽으로 간 이유는 이후에 나오는데요. 사보섬 해전의 최종 전투 결과와 과달카날 전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시 44분 아오바에서 캔버라를 향해 함포 사격을 실시하고 어뢰도 발사하나 이후 빗나갑니다. 같은 시각 경순양함 텐류와 유바리가 북부그룹을 향해 선수를 돌려 전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시 44분 북부그룹 연합군 함정들이 남쪽 수중에서 폭발음을 탐지합니다. 이 폭발음은 초카이의 어뢰가 빗나가고 자폭하는 소리로 추측되었습니다. 또한 남부그룹에 포격을 가하고 있던 후르타카는 사격으로 인해 조타 기능에 장애가 생깁니다. 1시 45분이 되어서야 카코가 연합군 남부그룹을 목격합니다. 이때는 이미 초카이, 아오바, 후르타카에서 남부그룹에 사격을 가한 이후였습니다. 1시 45분이 되자 초카이, 아오바, 후르타카에서 발사한 포탄이 캔버라에 계속 명중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일본 함대의 포격이 시작된 지 2분이 지난 1시 45분부터 남부그룹 이외의 연합군 함대가 포격음을 듣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1시 45분부터 48분까지 북부그룹의 연합군 함정들이 차례로 전투 태세에 들어가고 같은 시각 일본 함대의 통과를 허용한 구축함 블루에서도 남동쪽의 포격음을 듣게 됩니다. 또한 이때 수송선단과 같이 있던 기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폭발음을 듣지만 잠수함이나 항공기 공격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첫 포격이 시작된 지 3분이 지난 1시 46분 일본 함대를 보면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지만 두 그룹 모두 북동쪽으로 전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초카이를 선두로 하는 중순양함 5척이 조금 더 안쪽에서 선회하고 있고 텔류와 유바리 두 경순양함은 조금 더 일찍 북동쪽으로 항로를 잡았습니다. 유나기는 계속 자비스를 쫓아 서쪽으로 항진하고 있습니다. 적함 발견이 조금 늦은 카코에서 1시 46분 캔버라를 향해 함포 사격을 시작하고 시카고를 향해 어뢰 4발을 발사합니다. 후르타카도 가까이 위치한 패터슨에 어뢰를 발사하지만 빗나갑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 1시 43분부터 48분까지 캔버라는 24발 이상의 명중탄을 맞았지만 초반에 함교에 맞은 명중탄으로 포술장이 전사하고 프랭크 게팅 함장이 크게 부상을 입었으며 보일러룸이 전부 기능을 잃고 함 전체에 동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전투 시작 5분도 안 돼서 전투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일본 수상기에서 조명탄을 터뜨리고 난 후 시카고에서도 곧 일본 함대를 목격합니다. 시카고의 부함장은 제너럴 쿼터스를 발령했고 보우드 함장이 잠에서 깨서 함교로 올라왔으나 당시 증언에 의하면 잠에서 덜 깨서 멍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때 함교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누구도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듯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 46분 카코에서 발사한 어뢰 중 하나가 시카고의 좌현 선수 부분에 명중합니다. 이제 남부그룹의 중순양함 2척이 전부 명중탄 혹은 어뢰를 맞았습니다. 미카와 중장의 함대는 단시간 동안 연합군 남부그룹 함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남부그룹을 공격하던 일본 함대는 먼 좌현 쪽에 북부그룹을 목격하는데요. 일본 함대는 원래 과달카날의 미군 수송부대가 제1 목표였지만 연합군 북부그룹 함정들을 뒤에 두고 과달카날 수송선단을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함대로서는 어쩔 수 없이 남부그룹에 이어 북부그룹도 공격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일본 함대가 곧 북동쪽으로 항로를 잡은 이유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몇 분간의 전투 이후 4호섬 해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